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님을 모시고 본인의 출마와 관련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제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세종을 지역구를 그 지역구로 두고 예비후보에 등록한 예비후보 이준배라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날 세종시 초대 경제부시장으로서 최민호 시장 4기의 역할을 경제부시장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그리고 세종시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연구원 설립 이후에 이렇게 총선에까지 나서서 세종시를 미래전략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출사의 길을 나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준배 경제부시장님은 연안이십니다. 연안이시고 문충공 월사 이정구 선생의 이제 후손 되시는 소위 말하는 연리광림의 연안이시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는 세종 여기가 을지역이죠? 예, 을지역입니다. 가구를 좀 헷갈려요. 예. 원래 이쪽이 갑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을지역이 됐는지 조금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세종 소위 말해서 을지역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소위 큰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와 또 그 세종시의 그 중심의 행정도시, 행정법도시가 있고 거기를 둘러싼 그걸 품고 있는 지역, 그 과거 연기군 조치원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출마 지역 되실 것 같은데 이 출마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크게 보면 세종시 탄생의 배경이 그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세종시 내의 균형 발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 같은 그 곳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도시와 농촌이 복합형으로 돼 있는 구조이고, 또 농촌 내에서도 그 안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실함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 있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우리 세종시가 균형 발전으로서 제대로 된 도시다라고 평가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지금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세종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좀 만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마 지역이 결국 이제 국가 아젠다의 국가 균형 발전, 또 어찌 보면은 그 축소판이 그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튼 이 지역이 물론 행복도시도 있지만은 세종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역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세종시가 전륜발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 역동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어떤 와서 보시면서 가장 큰 혈안이랄까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 우리 세종을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이 있고 이제 나름 목표가 있잖아요.
또 목표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플랜이 좀 이제 계획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세종시 전체 비전이 지금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전략 수도이고 그리고 제가 세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이제 그 남행 북경 남세종은 행정중심 도시, 북세종은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균형 발전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보고요.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균형, 그리고 또 하나는 연결입니다. 조치원을 하나를 두고 보면 조치원이 동서 불균형이거든요. 동쪽과 서쪽에 대한 불균형.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동과 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연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문제 인식은 균형에 대한 부분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에 대한 연결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출사를 한 우리 지역구를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이제 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동서 간의 연결의 문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본인이 뭐 꼭 나는 요거만큼은 내가 모토로 하고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대폭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행 북경이에요. 근데 이게 남행 북경에 이제 그냥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에 두 가지의 선택에 놓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하는 원안이고 또 하나는 경제 중심 도시, 경제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원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었고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경제 중심 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잖아요. 저는 그 시점에서 우리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이 원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참 그때 당시에 왜 이게 같이 같은 그 연결된 지점에서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선택에 우리 세종시가 놓였었는지가 좀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다 우리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다. 결국은 엄마를 선택한 게 이제 원한 사수였고 이제 돌아서 생각해서 그건 이제 과거의 문제고 2030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가장 저희들이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면 이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원안을 지켜주신 선배님들이 만들어 왔으니 다음 경제중심 도시 수도로 만드는 부분을 이제는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변해서 자 이것 또한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될 일이다. 그게 균형 발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경제 중심 특별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바로 특별법을 만드는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아빠가 조화를 선택하는 수정안이 다시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꼭 반드시 정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여는 것이 다음 22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지내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해서 경제인으로서 오래 살아오셨는데 말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2030이면은 대략 마무리가 되고 사실 그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경제과학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위 과학 벨트를 여기서 하자라고 이제 뭐 물론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고 그러나 오늘날 다시 필요한 것이 자족을 넘어서는 도시가 되려면 경제과학도시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 내에 지금 혼자 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선에 가면은 상대방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경선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타 후보와 본인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의 강점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경선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누구나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에 있어서 누구든 간에 경선을 피해서는 시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또 지키는데 오히려 정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경선 없는 정치는 경선 없는 선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선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저도 그런 경선에 한 플레이어로서 선수로서 후보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뭐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진 거 뭐 다 말씀드리자면은 뭐 사실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선 지금 현재 시정 4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래전략 수도의 그 전반적인 공약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공약을 이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작동시켜서 현실화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런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우리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 선거 이전부터 같이 고민을 해왔고 또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함께 그런 것들을 완성을 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우리 시민들은 또 그 공약을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주셔서 지금 시정 4기의 최민호 시장님이 시장의 역할로서 그런 현실화를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공약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공약의 어떤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 권한이 있는 시장과 그리고 예산과 입법을 정부와 함께 내지는 그 어떤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예산 또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법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나올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민들의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최민호 시정 시작되고 첫 그 경제 부시장으로서 계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자리를 나와 사퇴하고 나오셨는데 역시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과 또 다른 입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 또 시장과 손발을 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물 요새 외발 수레는 잘 못 가죠.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본인의 강점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이제 출마하시면서 끝으로 이 지역 주민 그리고 또 유권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불공정 그리고 불상식 그리고 불윤리 뭐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익히 처해 있는 뭐 정치 환경을 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위대한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더 나가서 또 세종의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 20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2030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법적으로 일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정말 세종시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세종시는 우리 국가의 미래전략 수도로서 국가 경쟁력과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어떤 균형 발전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벗어난 10년이 지난 이쯤에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 점검에 있어서 올해 있는 총선은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세종시가 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탄생의 어떤 그런 비전,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그런 국가적인 큰 어젠다도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우리 세종 시민에 대한 삶, 이런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이나 확장성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저 이준배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삶을 제가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자면 확장과 그리고 다양성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다양성과 확장성을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 최민호 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다 함께 제가 그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모든 일들, 소망을 제가 잘 따르고 그 역할에 충실해서 반드시 현실로 돌려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 오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를 한 사람이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경제를 했던 사람이 뭐 행정은 그럭저럭 또 했냐 어쨌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행정을 했고 이제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정치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경제든 행정이든 정치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업을 해왔고 또 행정을 하면서는 우리 시민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이 시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또 고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지역에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국회의원은 늘 고민하고 그리고 질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작은 거 하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는 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지역에 단 2명입니다. 2명이 정부와 그리고 국가와 어떻게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득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시의원님들이 또 시장님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챙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앙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입법이나 예산을 꼭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틀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고객을 위해서 모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던 저 이준배가 반드시 여러분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치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세종시의 정치가로서의 선진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우리 모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제가 약속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준배 최선을 다할 테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성원과 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